자, 드디어 이제 꿈의 1000만 관중이 돌파가 됐습니다. 지난 15일에 4개 구장에 총 6만 명의 관중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56,326명 정도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KBO 43년 만에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야,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 요 기사 봤어요. 그러면서 1000만 관중과 함께 입장 수익도 이제 1,500억 원을 돌파했다.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일단 입장 수익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 번 산업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 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객단가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물론 안표에 대한 안 좋은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시야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뭐 KBO에서 보도자료로도 뭐 문화 콘텐츠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접근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의 산업, 문화 산업. 그래서 더욱더 팬에 친화적인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목에 마동석보다 KBO 리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가 시간이 그동안은 사실 이 영어와 스포츠가 약간 좀 라이벌 관계 이런 관계였는데 뭐 상대적으로 지금 영화관이 썰렁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그 추석에도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텅텅 비었는데 야구장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확실히 이쪽으로 좀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부터 영화계가 야구장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엄청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뭐냐 비결이 이런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글쎄요. 예, 이게 저는 솔직히 저는 불가능으로 봤습니다. 1000만 관중. 예, 1000만 관중을 이거 쉽지 않은데. 범죄 도시나 하는 1000만 관중을 뭐 이랬던 느낌인데. 저는 진짜 어렵다고 봤고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 빅마켓 이른바 빅마켓 팀과 스몰마켓 팀의 관중 동원력 차이가 크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건상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날 야구 경기 보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7, 8월 무더위. 이때 사실 야구장 직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모든 마이너스 요소들이 올해 다 정반대로 플러스 요소가 돼버렸어요. 8월 달에 오히려 평균 관중이 가장 많았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마켓과 스몰마켓 이른바 이 차이가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팀 지금 10개 구단이 고르게 관중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6시 반 경기 뭐 좀 늦어도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뭐 댓글 보니까 야구장 도착하면 7시다 이렇게 좀 아쉬움도 보이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해는 진짜 모든 게 다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야구장을 이게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은 맨날 야구를 보고 또 현장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못 느끼겠지만 사실 이제 그 야구를 최근에 접한 사람들은 야구장이 갖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뭔가 이렇게 트인 공간, 개방이 딱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함성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곳이 근데 진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면 저 라인업송부터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계석에 있을 때는 중계를 막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가끔 이제 경기 없어서 야구장을 가보면 시작부터 계속 노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던데요. 또 홈구장에서 그 응원가들을 좀 경기 전에 계속 틀어놓는 것도 있고요. 라인업부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그 잠실 야구장에 도착하면 그 경기 개시 음악을 들으면 그 유명한 그때부터 뭔가 피가 끓어오르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뭐 그 요즘 응원할 때 그 라인업도 쭉 부르면서 노래하는 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팬들이 좀 즐거워하기 시작하죠. 아니 이제 잠실 그 팀이죠. 네. 근데 그게 인트로 음악이 꽤 길어요. 그게 엄청 길어요. 그 음악이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전통의 상징.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저 야구장 밖에 듣기 시작하면 막 급해져요. 뭔가 빨리 가야 돼.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계를 딱 들어가면 그 음악을 웬만하면 좀 살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저희도 라인업 소개하고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데 약간 그 질롱 PD가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부터 해서 뭐 보니까 라인업송, 선수들 등장음악, 또 선수들 응원가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 나옵니다만 삐끼삐끼도 올해 또 대단한 인기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올해 또 SNS에 이런 영상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 직관 인증자를 찍고 막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코로나 시국이었던 것 같은데 좀 젊은 층들이 골프장에 가가지고 맞아요. 멋있는 맞아요. 옷, 예쁜 네. 옷을 네. 입고 그렇죠. 사진을 찍는 게 유행했다면 지금은 야구장에 가서 응원팀의 유니폼을 입고 인증샷. 예, 인증샷을 남기는 거. 약간 그런 게 유행이 됐고 실제로 플레이를 이제 핸드폰 비디오로 남기시는 분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네. 유튜브에 모든 영상을 개방한 효과도 예, 상당히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야구장에 온다. 그래서 사실 예전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나 뭐 2000년대 초중반 이런 때는 사실 아재 스포츠였는데 아재 스포츠. 네. 최근에 저 KBO의 구매 그 티켓 구매자들 보니까 20대가 39.6, 30대 여성이 19.1, 거의 20, 30대 여성이 50%가 넘네요. 절반을 넘겼어요. 이거 메이저리그에서 알면은 아마 알고 있을 건데 네.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미래가 또 창창하다는 그럼요. 뜻이거든요. 특히 여성 관중이 많다.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네.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낯선 일은 아니에요. 2008 베이징 올림픽 맞아요. 끝나고 굉장히 유사한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20, 30대 여성 팬들이 급증을 했고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구를 봐온 분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다시 이제 10년 주기로 새로. 이런 효과가 네. 지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저 인천산 신PD님이 2000년대 초반 저같이 생긴 분들이 병나발 불면서 있었다고 야구. 아 근데 맞긴 해요. 막 팩소주 맞아요. 드시고 네. 저 최근 알았는데 소주가 아예 반입이 안 된다고. 네, 이제 백소주 소주가, 반입 네. 불가인데 어떻게 드셨죠? 아니 옛날에는- 저 말고 예전에 네, 이제 옛날에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막 팩소주 먹고 그 약간 그 플라스틱 병에 들은 소주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문화가 좀 많이 달랐죠. 파서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많이들 강구해서 오셨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암암리에 파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물처럼 맞아요. 생수인데 생수 이렇게 열어보면 냄새나는 생수 그런 게 좀 있었죠.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KBO에서 관람객 증가 원인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 보고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팬들이 이제 야구장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이제 응원 문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자체 그리고 식음료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네. 네. 한 15%나 돼요 식음 문화가. 네. 네. 그래서 나름 이 부분을 이제는 구단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장에 새로운 맛집이 들어왔다 이것도 마케팅 요소가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시즌 끝날 때마다 또 어떤 업체를 수문해서 맞아요. 불러드릴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SSG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가 네. 자회사니까 스타벅스 있고 노브랜드 버거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KT는 그 지역이 수원이 원래 맞아요. 통닭이 유명하잖아요. 네. 진미통닭. 네. 고영만두. 진짜 고영만두. 맛있습니다. 네. 네. 줄 서서 먹는. 네. 그거 그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 근처에 있으면 선수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수들도 먹고 싶어진대요. 그게 그럼요. 저거까지 맛은 냄새가 아니까. 드는 맞아요. 거여서 그 저희가 야구장에 출근하는 그 시간대가 한창 닭을 이제 해서 튀기기 시작한 시간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냄새가 진짜 엄청나게 납니다. 예. 아 물회요, 맞아. 물회 판대며요. 네, 와, 그 인천에서 물회를 인천에서 물회를 물회를 판대요. 판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처음 알았어요. 물회 파는 거. 네? 물회도 팔아요, 진짜? 근데 소주는 못 먹습니다. 그뭐 어떻게? 아니, 물회는 파는데 소주는 반입이 금지예요. 맥주만 오로지. 네. 아, 물회 맥주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부페를 먹으면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데. 오,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라팍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라팍 떡볶이? 네. 아, 제가 정확히 그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팔아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구는 땅땅 치킨이래요. 아 땅땅치킨 그 좌측 펜스 뒤에 땅땅치킨 좀. 그렇구나. 네 거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아마 주법 때문에 그럴 거예요. 높은 도수 주류 반입이 아, 안 돼서. 맞아요. 네. 그 저 윤세호 기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메이저리그 구장 가면
맥주만 파는 게 아니에요. 칵테일 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바가 그래서 있어요. 칵테일을 거기서 만들어서 줍니다. 칵테일은 도수 센 것도 있거든요. 그 주법이 아마 달라서. 네. 화로에도 팔아요? 와, 화로에도 판다고? 와. 야, 하긴 옛날에 챔피언스필드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횟집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예, 광주 챔피언스필드에 횟집이 있었던 적도 옛날에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옛날 얘기 진짜 많이 올라왔네. 네. 아 참. 예전에는 저기 또 옛날 얘기하고 있죠. 그 통에다가 그거 아세요? 저기 목욕탕에서 쓰는 조그만 통 이런 거에다가 2,000원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 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줌마 부르면 스탠드에서 이렇게 통을 이렇게 내려줘요. 그럼 거기서 2,000원을 받고 아줌마가 오징어와 소주를 넣어서 이렇게 아, 바구니 올려놔요. 같은 거. 아, 그런 맞아. 시스템이 맞아, 맞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트 메뉴네요. 네. 2,000원에.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2,000원이니까. 2,000원은 뭐 요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천만 시대가 되는 데는 사실은 이제 중계 여파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누적 시청자가 올해 보니까 2억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지금 TV 중계와 이제 티빙 중계 네. 이게 나란히 지금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TV 중계 3% 이 또한 거의 꿈의 영역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천만 네. 관중처럼 KBO 리그 정규 시즌 한 경기 중계가 3%가 나와? 이거 진짜 예전에는 불과 네. 2, 3년 전까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예, 맞아요. 불가능의 네. 영역이었는데 절대 지금 안 3% 경기가 네. 올해 2번인가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야구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TV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구를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슈퍼챗이 돌았습니다.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베이징 올림픽 후 네. 기아 우승. 17년도가 이전 최다 관중 기록 840만 대 기아 네. 우승. 그리고 1,000만 관중 돌파하면 기아의 기아 올 우승. 시즌 호성적도 이야, 분명 그러네요. 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네, 예, 광주가 맞습니다. 매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워낙 전국구 구단이잖아요. 네. 확실히 근데 티빙이 라이브 할 때 들어가 보면 그 진짜 그 점유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야구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티빙 쪽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호재 잘 들어와서 그렇죠. 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워낙에 이제 큰 금액을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선 이거 오버페이다. 네. 이거 좀 450억이라는 네, 금액이 이건 좀 예.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렇죠. 좋은 선택을 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역대급 지금 시청률도 그렇고 관중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과연 요런 그 1,000만 관중이 사실은 저희 막 꿈의 숫자로만 800만 돌파할 때도 야 이게 800만이 말이 돼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제는 거의 뭐 매 경기 15,000관중 이상을 들어서면서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생각들이 좀 감회들도 있으시고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 맞아요. 저희 요즘도 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KB에서 몇만 달성하면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주고 네.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그 이제 앞에 그 붙어 있거든요. 뭐 800만 관중 돌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때 막 이게 1,000만이 넘을까? 1,000만이 넘는 날이 올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그때 네. 미디어 관계자들이. 네. 근데 결국 1,000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야구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1,000만이 넘어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진짜 감회가 좀 약간 새롭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저는 생각이 이거를 야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저 여기 오면서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 오늘 착각을 한 게 네.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 유니폼을 입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근데 NC가 수도권에서 경기를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있고. 야구장을 늘 가지만 야구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 인기를 체감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기껏해봐야 모자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모자 쓰고 다니죠. 예, 근데 이제는 유니폼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셔서 뭐 물론 제가 하도 야구를 많이 보니까 그게 더 눈길이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야구장 외의 곳에서도 확실히 야구가 들었어요. 좀 생활화됐다. 네. 정말 문화로 좀 정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LG가 작년에 우승하면서 매출 800억을 찍었다고요? 이게 스포츠단이 800억이었고요. 아. 야구단만 하면 720억 정도가 오, 된다고요. 와, 근데 이 대단한데요? 또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야구단 1년에 운영비가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숫자를 바라볼 수도 있다. 오, 물론 이제는 이걸 또 충분히.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좀 몇 가지 괴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 모기업에서 광고를 네, 하잖아요. 있죠. 이 또한 네. 매출에 잡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는 LGE.com이 지금 아마 헬멧 여기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라면서. 네, 이게 가장 비싼 네. 건데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정말 광고 시장에 팔면은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KBO 리그가 냉정하게 산업화로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지만 올해 이런 흥행 열풍은 분명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키움은 어쨌든 이제 야구만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모든 그 스폰서가 유니폼에 다 네. 붙어 있기 때문에 키움이 운영된다는 것만 자체로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흑자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키움이 어떻게 보면 이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될 수도 그럼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키움의 좀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키움은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비가 두둑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늘 메이저리그에 선수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이런 메이저리그로 보내는 이슈 없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너와 나의 하늘 소망님 야구관에서 영화관 야구관 하잖아요. 네. 하세요. 네, 하고 있고 작년에 또 한국 시리즈도 또 네, 네. 야구 그래서 그때 그것도 놀았어요. 팬들이 그 오지환 선수가 홈런 치는 장면을 극장에서만 네, 다 맞아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릴레이로 그래요? 오늘은 이 극장에서 저 그런 게 극장에서 돼요? 네, 그걸 이제 영상 편집한 오. 것도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받았는데 그 네. 스케줄을 저희 그래서 엠스풀 해설위원들이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했었어요. 네, 네. 지난번에는 저 총재하고 정민철 위원이 그 현장에서 네. 같이 이제 보셨는데 그 저 극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일정 제가 확인하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기대되는 건 이거죠. 그럼 올해 기아는 과연 매출을 얼마나 올릴까? 네, 지금 유니폼만으로도 아니, 어마어마한데. 김도영 선수 혼자 뭐 100억 이상이라는데. 예, 김도영 맞아, 유니폼만 지금 10만 개가 팔렸는데 지금 무슨 사실 작년에 LG가 매출이 높았던 거는 뭐 입장 수익도 많았지만 가장 큰 거는 구단 용품 판매였대요. 굿즈. 예, 우승하면서 우승 기념 맞아요.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12월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오.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상품 그렇죠. 매출이 잡힌 맞아요. 거죠. 나가니까. 네. 뭐 티셔츠, 우승 네. 모자 이런 게, 네, 이런 게 엄청 그거 못 구했어요. 네, 클릭 전쟁을 매번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기아가 통합 우승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리고 더불어 네. 또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40-40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 이거는- 따른 뭔가 있을 텐데. 네, 와, 저는 그래서 올해 기아가 또 어떤 또 매출을 기록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기아 경기 갔더니 심장 단장이 되게 난감해하더라고요. 네. 왜요? 그랬더니 도영이가 이거 하면 기념 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주문을 못 넣는데요. 네. 아, 그 뒤에 이미 다 계속 네,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계속 밀려있더라고요. 10, 10도 이미 했고 30, 30도 나왔고 이제 어쩌면 40, 4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올해 또 역대급 매출액을 찔 것 같아요. 저도 기아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기아의 팬덤의 네, 영향력이면 그러면은, 예. 저는 이 매출액은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년에 지금 한화가 새로운 구장을 들어가잖아요. 아, 뭐 그렇죠. 올해도 지금 뭐 그 작은 구장 10,000명 정도 네. 들어가는 구장을 30번 넘게 매진을 시켰는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1,100, 1,200 이제는 꿈의 숫자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이라면은 내년 1,100만도 네, 가능할 것 1,100만. 같아요. 일단 대전구장이 더 넓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쭉 봐왔는데 이 첫 구장 개장해 그런 또 흥행이 집중되는 게 분명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고척돔도 2016년도였나요? 첫 해가? 그쵸. 그때가 가장 이제 관중이 많이 왔었고 2015년도였나? 하여튼 그때 가장 많이 왔었고 그리고 올해 기록이 또 깨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개장 첫 해 가장 많이 오셨다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 대전구장도 네, 굉장히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5년 11월에 고척 스카이돔 개장 16년이 첫 시즌. 네, 그렇죠. 15년 10월 그때 쿠바랑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16년이 첫 해였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구 그 대표팀도
축구 대표팀 사실 어마어마한 또 스폰서를 네.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야구 대표팀도 좀 브랜드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요. 네,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 KBO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아마 좀 기사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허구현 총재가 뭐 중남미 멕시코도 가고 뭐 쿠바 뭐 누구랑 사진 찍고 이런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이 꽤 있었어요. 많더라고요. 이게 이런 대표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아하. 좀 초석 다지기입니다. 뭐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쿠바랑 11월 1일, 2일 날 맞아요. 고척돔에서 대표팀이랑 친선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KBO는 지속적으로 대표팀의 친선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시즌 전후에 이렇게 대표팀 경기를 하는 거죠. 굳이 국제대회가 없더라도. 그렇죠. 올해만 봐도 시즌 전에 서울 시리즈를 했잖아요. 맞아요. 대표팀과 메이저리그 팀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시즌 후에 프리미어 12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또 실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이거를 그냥 뭐 상무나 뭐 그냥 KBO 리그나 2군이랑 붙는 것보다는 또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허구현 총재랑 한 달 정도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허구현 총재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총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야구가 그 세계 무대로 갔을 때 약간 좀 소외돼 있더라. 맞아요. 네, 변방이죠. 뭔가, 네, 변방으로 치고 네.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대만까지만 해도 뭔가 교류가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 다른 나라들과. 근데 한국은 그냥 뭔가 우리만 챙기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만 신경 쓰고 이런 모습이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NPB는 물론이고 CPBL과도 지금 굉장히 관계를 잘 구축을 하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어쩌면 머지않은 시점에서 KBO 리그 올스타와 CPBL 올스타가 아니면 KBO 대표팀과 CPBL 올스타가 친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랑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총재님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언제 기회 되면 아마 KBO 개막전을 원래 이제 그 계획도 있었는데 네, 외국에서. 뭐 미국이나 맞아요. 혹은 다저 일본에서나 스타디움에서. 뭐 예. 이렇게 하는 계기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방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화가 되는 데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네,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 올드 팬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90년대 한일 슈퍼게임 했다는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좀 95년, 부활하려는 95년.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약간 오히려 일본 쪽에서 좀 태도가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적극적이지 않대요. 변방 취급받는 게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재밌잖아요. 네, KBO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그럼요. NPB 정기적으로. 올스타와 KBO 올스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붙는 거. 그래서 한일 슈퍼게임에 대한 생각이 KBO는 지금 좀 있는데 NPB는 조금 미온적이다. 해봐야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나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헨크 아론이 네. 한국에 와서 동대문 야구장에서 친선 게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기들이 중계되면서 메이저리그라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런 그 꿈의 무대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가면서 야 이게 우리가 정말 좀 더 커져야 되겠구나. 네. 좀 더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좀 많이 네, 그리고 하게 이런 게 됐죠.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분명 있다고 봐요. 이번에 올해 작년 올스타전을 보면요, 이 20대 여성 팬의 그 티켓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네,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가장 야구장을 많이 찾는 분들이 원하는 게 대표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지금 대표팀은 리빌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 위주의 대표팀, 26 WBC, 28 LA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젊은 대표팀을 구축해서 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야구장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또 선호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올스타전처럼. 그래서 전 아마도 이번 11월 1일, 2일 쿠바랑 경기가 또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고척돔이. 빨리 티켓 좀 알아봐요. 제가 열심히 광클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한국 시리즈 끝나자마자 바르겠는데 그러면? 네. 그리고 재밌겠다. 좀 또 굉장히 호재라면 호재인 게 네. 조금 더 기다리면요. 28년도에 청라돔도 생기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 그 이제 뒤에 또 본격적으로. 잠실돔도 생기고요. 맞아요. 지금 고척돔은 이런 열기를 담기에는 자석수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청라돔은 2만석 규모로 지어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대표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서 잘 계획만 한다면은 축구처럼 좀 브랜드화 그렇죠. 국가대표팀에 이것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저희 저 전 회사가 그 일산 쪽에 있는데 아. 네.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걸 카메라로 아, 찍어서 맞아요. 뉴스가 양산이 되니까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약간 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NFC 입소하는 네. 그거를 네. 아예 출근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찍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야구야 뭐 야구도 사실 합숙하니까 네, 뭐 한번 대표팀 재밌을 것 구성되면 같은데. 그죠? 네.